네, 안녕하세요. EBS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의 강사 이승우입니다. 네, 김수영 시인의 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작품은 아는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모른다라는 전제를 하고 가급적이면은 세밀하게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순수함에 대한 소망이랑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일단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근데요, 전체적인 형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눈에 딱 봐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반복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제일 먼저 살아있다는 이 말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냥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길어지죠. 점층적으로 떨어진이란 말이 붙어서 길어지고 마당에 떨어진이란 말 붙어서 길어지고, 즉 반복이 되면서 점층적으로 확장되는데 반복이 가지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에서는 운율 형성 그리고 또 강조예요. 그럼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요, 눈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살아있다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생명력입니다. 눈은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냥 강조를 계속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식해주는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작품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침을 하자. 특히 이건 청유형이죠. 청유형으로 이 기침을 하자, 더러운 것을 뱉어버리자라는 그 내용을 강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이 살아있다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설명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은 이제 형식이랑 내용을 같이 봤으니까 2연부터 볼 건데요. 2연에 굉장히 중요한 시어가 있어요.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기침을 하자라는 그 말은 몸속에 있는 불순물을 뱉어내는 자기 정화의 행위예요. 그 정화의 행위를 누구 보고 하자고 했냐면은 젊은 시인 보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 젊은 시인이 갖는 의미는 그럼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말 자체의 의미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젊습니다. 젊다는 거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특권들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젊다는 것은 나이 들은 것보다는 순수하다는 거, 더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 특히 시인이라는 말이랑 연결 지으면요, 시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즉 순수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정화의 행위를 하라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시인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시를 쓴 화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를 썼으니까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화자이면서 혹은 이 화자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젊은 시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예요. 자, 왜 이건 이렇게 설명했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내리고 기침을 합니다. 근데 눈 돌아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강조된 이유는 그 전까지는 마음 놓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행위를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구조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즉 자기 정화의 행위,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이 젊은 시인이랑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같은 대상이고요. 그리고 또 순수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눈은 살아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 새벽이 지닌 의미는 그렇습니다. 눈은 강한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새벽이 지나도록, 즉 시간이 지나도 그 생명력이 초월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이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해하면 됩니다. 순수함을 회복하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간단하게 줄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해 볼 건데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구조를 보니까 이 눈과 이 가래가 명확하게 대조적인 이미지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눈은요, 아까 봤듯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생명력. 그리고 이 젊은 시인이라는 것이 원래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갖는 것이 바로 눈이에요.
그럼 가래는 뭐냐? 당연히 이것은 몸속의 불순물이고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이 가래를 뱉어내는 행위가 바로 기침이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용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깨끗함과 순수를 추구하라예요. 그리고 표현적으로는 반복이 많다는 점, 점층적으로 확장되면 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시어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능 출제의 포인트는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까 강의하면서. 그래서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수식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의 속성을 구체화한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마당에 떨어진 눈이, 앞에는 그냥 떨어진이었죠. 떨어진에서 마당에 떨어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수식을 통해서 이야기 범위가 좁아져 갑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설명이고요. 2번, 청유형 어미를 활용했다. 기침을 하자라는 말. 그래서 젊은 시인에게 기침하기를 요구하고 있죠. 2번 적절한 설명이네요. 3번, 시구를 반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한다. 자, 이 시구, 아이고, 벌써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매끄럽지 않게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시구를 반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반복은 강조라는 거 설명드렸죠. 3번은 적절합니다. 4번, 상대를 부르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 변화를 보이고 있다. 상대를 부르는 표현이 있어요. 젊은 시인이라고. 그러나 이 부분은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아닙니다. 이 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순수함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문제. 보기 관점으로 시를 감상한답니다. 학습 목표는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안목을 기른다 그랬어요. 1번 보겠습니다. 눈에 순결한 표상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구나. 자, 아까 설명드렸지만 눈을 보고 더러움을 뱉는 행위. 근데 눈도로 보라고 마음 놓고라는 얘기는 그 전까지는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한 비판 인식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있다는 거죠. 2번. 기침에는 불순한 것을 뱉어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식이 담겨있는 게 맞네요. 3번.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기침을 한 후에 젊은 시인의 모습이다. 이 두 개는 동일하다고 했죠. 같은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새벽은 부정적인 현실이 극복된 후 다가올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요. 자, 이 새벽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고 했으니까 눈의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가래는 부패한 현실 속에서 뱉어내는 대상이다.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선택지 같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작품을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작품 총정리를 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 작품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에 만점을 기원합니다. 저는 강사 이승호였습니다. 여러분 화이팅!